예, 2024년 12월 10일, 음력으로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6시 반이 되었는데요. 정치 산책 162번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미국은 과연 몰랐을까? 일본은 이것을 몰랐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이 사정을 알았다면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또 앞 시간에서 제가 강의했지만 지금 현재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편을 먹고 한미일 동맹이 지금 현재 매우 느슨한 것을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그 동맹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에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그야말로 대납백주에 일어난 일과 같은 밤에 10시경에, 저녁 10시경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시민저항군에 부딪혔을 때 우리 한국 군부가 저지른, 오늘이 마침 12월 10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45년 전에 신군부, 소위 말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때는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6.4 11기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국권 침탈 내란죄를 저질렀던 비상계엄이 시작되었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문명학술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가 연구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을 또 이끌어가고, 앞으로도 이 한국문명학술원이 시금식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 제도와 문화를 이렇게 설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35년 동안 일본으로 해서 우리가 식민자를 거쳤고요. 그리고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미일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덩달아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였지만, 미국 포고령에 의하면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군이 상당한 수가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주둔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 4-5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함께 군사 그 친위 쿠데타를 우리가 막아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와 35년의 식민지와 미국의 식민지화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식민지화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저는 신식민지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식민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식민지적 잔재와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정치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그 다음에 그 군사개혁, 그 다음에 경제개혁, 이런 것들이 사법개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4-5개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이제 군부개혁 같은 것도 이번 일로 인해서 45년 만에 다시 우리가 이 군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그 정치 제도와 시스템이 허술한가를 열실히 우리가 그 보여줬던 대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그 다음에 군사개혁, 그 다음에 경제개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민주화 과정인데요.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철학과 사상이 우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한국문예학술원에서는 계속 정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요소를 가지지 못했던 신식민지와 근성에 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식민지와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 그 철학과 사상의 토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거구라고 지금 지칭되고 있는 기독교 원리주의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이 쿠데타도 바로 우리 거구 세력인 한국 기독교 원리주의의 그 이론과 철학, 이론과 그 전술에 부합하는 행동 지침이 실행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로 이루어졌고, 그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부를 틀어라. 선거관리위원회 서부를 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조작되고 잘못됐던 선거의 부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 쿠데타 세력인 윤석열 정부의 쿠데타 세력이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국가를 절단내겠다는 한국의 민주화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이 군사 쿠데타에 실려 있는 것이다. 쿠데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원리주의, 즉 정치 목사 정광훈이가 중심이 되고요. 그 정광훈이가 이끌고 있는 태극기 부대가 그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세력을 뜻받들고 있는 국민의 힘이 있고요. 그 국민의 힘을 지탱하고 있는 TK 세력들과 영남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TK 세력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요. 이 TK 세력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날에 이번 이 군사 쿠데타 세력의 주요 출신지를 보더라도 이 TK나 PK 출신들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서울의 중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한국 군부, 특히 그것도 육군사관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인 잘못된 국가관과 잘못된 군인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군사 반란적 그 확신범이 이번에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이들 세력을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모두 다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세력들의 기본적인 그 틀이 바로 이념적으로는 종북주의몰이죠. 종북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종북주의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종북주의를 몰아서 그동안에 타개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힘은 바로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에서도 사법부, 특히 검찰을 통해서 관료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본적인 힘이 이거를 지탱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바로 종북주의 몰이와 두 번째는 카르텔화되어 있는 이 관료제 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료제 사회라는 것은 바로 경제, 사법, 입법에 걸쳐서 특히 사법권인 판사, 검사 이런 인놈들이 뭐냐면은 한국 사회를 옥죄고 있는 두 힘이라는 것을 이걸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분단국가에서 종북몰이 또 보안법이 현재 있는 이상에서는 이것이 민주화를 하는데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식민지화 35년과 신식민지화 65년을 거치면서 우리 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그 콤플렉스가 있느냐 하면은 이 피해의식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상대편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상대편을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서로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의 출세가 부모의 권력이 되는 상이 되어서 그 권력이 나타나는 현황이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당신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그리고 당신 아들 사자 달리느냐, 판사, 검사, 의사, 약사 사자 걸리느냐, 이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유지해 오는 기본적인 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 외에 있는 종속 변수들은 바로 일반 국민 시민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개돼지에 취급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 관료로서 출세했던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부합하는 존재로서 아부와 아첨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자리까지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경기도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김동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료 사회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북주의 몰이와 한국 사회 관료와의 사법개혁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교육개혁도 들어가겠죠. 물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 그 다음에 경제개혁, 금융카르텔, 그 다음에 군사개혁, 정치개혁, 이 여러 가지가 모두 맞물려 가지고 일어난 사고가 바로 이번에 12월 3일 군사 쿠데타의 전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오고 김건희 같은 연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의 민주화가 절단날 뻔했다가 기사회생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그 민주의식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보좌진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대처가, 그 다음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아주 그 일처리가 돋보였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군사 쿠데타 세력을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게 항상 고마워해야 하고, 한 번도 이 비상계엄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적들을 보지 못했던 20대, 30대, 40대에 놓여져 있는 이분들이 이번 계기로서 우리가 한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신식민지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12월 3일 군사 쿠데타가 비상계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윤석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네 번째,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거를 통칭 조선이라고 표현하면 조선 문화혁명론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제가 샤먼 제국의 그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샤먼 제국의 부활에는 샤먼 제국, 샤먼 혁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 이렇게 뭐냐면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선 문화혁명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그 문화혁명론의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샤먼이라고 하면 뭐 무당이 굿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장명이나 하고, 그 다음에 택일이나 하고, 그 다음에 사주 관상을 봐주는 이런 샤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바로 사상과 철학, 그 다음에 기초과학, 문학, 학문을 포함해서 천문학과 연금술과 풍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과거의 샤먼 제국의 유괴인 음악예술, 사냥기술, 사냥기술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이 유괴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갈 거에 대한
자주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K컬처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의 K컬처라는 것은 한국의 이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샤먼 제국의 부활에 있고, 샤먼 제국의 부활의 내용으로서는 샤먼 제국과 샤먼 혁명, 샤먼 제도와 샤먼 사상에 대한 유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천문학적 기술, 자연과학적 기술, 연금술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연금술, 세 번째는 풍수지리, 자연의 현상에 대한 연구, 음악, 예술, 그 다음에 산양기술은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서 기초를 쌓아놓고 다듬어 놓을 때 우리가 한국의 문화혁명론이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는 이 군사 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 군사 대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입장에서 조선 문화혁명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조선 문화혁명론을 제가 여기 아침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신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신냉전이 시작된 것은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도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미국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뜻은 깡패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세계 경찰의 깡패 역할을 해서 빼들어 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도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한 군비 부담도 앞으로 10배 더 올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10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 6배는 아마 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기록 문화를 위해서 제가 남겨놓고자 하는데,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약 한 3일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이 140조가 날아가 버리고요. 윤석열 정부 250년 동안에 세수가 100조가 펑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 망조로 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서상무김강 그 경제부총리가 그 조국과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건 확실하겠죠. 이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주식이 140조가 빠져나가고 3일 동안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2년 반 만에 세수가 100조가 펑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이 조선 혁명론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식민지화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신식민지화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제 압록강 주변에 있는 단둥에서 언제든지 이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한미일이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꼼수로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결과가 요번 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 대륙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도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을 미국 정보국이나 일본 정보국에서는 분명히 저는 알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미일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국 정부가 내란에 준하는 문제가 일어나서 이것을 폭삭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설명하면은 한국이 폭삭망해야 되는 겁니다. 폭삭망해야만이 미국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그 다음에 총알바지로 쓰고 일본과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모습으로 영속주의고 항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대사건이 바로 이번에 윤석열 군사 쿠데타의 그 근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정치에 윤석열이가 그 정치적으로 밀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폭삭망해야만이 한국 국민들이 더 이상 저항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뭐냐면은 핵무기를 만들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서 미국도 일본에게 핵무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뭐냐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이 한국을 지난 100년 동안에 이끌어왔던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 원리주의의 이번 정치 목사 정광훈이가 중심이 되고, 그 정치 원리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론과 사상 이 바로 뭐 신식민지화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족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은 부정선거 같은 내용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학자들 사상가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발맞춰서 한국의 민주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있는 진보 민주계열의 사상가들이 포획되고 규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내는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정치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해 왔고,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진보민주 계열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주화의 기본적인 근간인 골격을 우리가 법조문을 통해서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헌법과 법률, 더불어서 일제 총독부 시절 때부터 해왔던 아까 사법개혁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사법개혁은 판사개혁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민주화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과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일상화해서 관료들이 정치의 권한에 장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관료가 국회의원인 정치인에게 장악이 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윤석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완전히 탄핵을 일상화해서 관료를 장악해야만이 우리가 뭐냐면은 민주화로 직행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바로
사법부인 판사와 검사의 뒷거래에 가지고 캐비넷에 약점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게 되면 오늘 같은 윤석열 정부와 같은 독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의회 권력인 정치인이 관료 계급을, 관료 사회를 완전히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이번에처럼 탄핵을 일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일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배시원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구 유럽의 민주화를 하되어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료 사회와 그 다음에 서울대를 위시한 소위 말해 엘리트 중심의 학교, 대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카르텔화 되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국민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포획해서 지금처럼 윤상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뭐 주진우 뭐 기타 꽉 찼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국민들에게 하고 대하는 모습들을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공부 대가리 좀 책 좀 잡고 공부 좀 했던 놈들이 제발 좀 뭐냐면은 현실 정치에 좀 뛰어나와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뭐 책 잡고 뭐냐면 공부 좀 하면 뭐합니까? 뭐 좋은 대학교 넣어가지고 집에서 뭐냐면 따뜻한 집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뭐 살면 뭐 어제 뭐 삶이 더 나아집니까? 자식들이 뭐냐면 초콜릿 사달라 징징거리고 뭐냐면 더블티 들고 뭐냐면 아버지 엄마에게 뭐냐 돈 달라고 쪼라는 그런 더러운 짓을 뭐냐면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지새끼 같은 놈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고 조금 바른 소리 한 놈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에이구 착해 빠져가지고 라는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여섯 번째 이게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이 한국의 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정광훈이를 비롯해 가지고요. 우리 집안에 어떤 한 분도 뭐냐면은 거기에 경도되어 있는 목사가 있어서 제가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야, 그래서 이 영주 사람인데요. 이 정광훈이도 영주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어떤 분도 제가 영주 쪽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 원리주의의 이 극우 세력들의 생성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학문적 이론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론을 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진보민주 계열의 세력들이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 개돼지뿐만 아니라 아주 목숨까지 위험한 아주 뭐냐면은 이야, 진짜 그 생각하면 진짜.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어났던 이 윤석열 정부의 12월 3일 군사 쿠데타, 또 과거에 45년 전에 1979년 12월 12일 그 신군부의 쿠데타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일어난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이 종북 타령, 이 종북 타령을 뭐냐면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북 타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미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신식민지화,
제가 신식민지화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요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모순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도조선, 즉 일본의 우리가 꼬임과 책략에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일제의 이 책략과 계략이 바로 우리가 종족주의라든지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수면 뉴라이터들이 하고 있는 그 이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새로운 국가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저희 한국문화 학술에서는 사면제국의 부활로서 사면사상, 사면혁명, 제국혁명, 제도, 사상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우리가 역사성과 그 다음에 현실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지금 현재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대학자가 저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한국 우리가 고대사 상고사의 가장 큰 대학자는 저는 문성석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부자 요술램프에서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랜 동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이 두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저 역시 많이 배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한국문화 학술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